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그 사용자 정의 리스트 박스 실습도 할 겸 실행 가능한 모듈, 그러니까 실행 파일이나 DLL 같은 그 파일의 영역에 이제 리소스 영역에 있는 아이콘 목록을 가져와서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보면 아이콘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이 아이콘이 한 개가 아닙니다. 리소스에 보면. 그래서 속성을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 변경이라고 있죠. 이 아이콘 변경을 누르시면 이제 사용 가능한 아이콘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목록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실 이 기능이 어렵지 않은 게요. 이거 지원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extract 아이콘이라고 해서 아이콘, 그러니까 실행 파일이나 실행 가능한 파일 또는 아이콘 파일 안에 있는 그 아이콘 목록을 읽어주는 함수가 있는데 그건 제 블로그에도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extract icon이라는 API 함수 쓰면 되기 때문에 간단한데 지금 이제 리스트 박스가 보통 텍스트를 출력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아이콘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사용자 정의 리스트 박스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공부할 겸 해서 오늘은 이제 요걸 주제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코드는 우리가 그 늘 이야기하듯이 기본 그죠? 레벡스 쓰는 LXMF 사용하는 기본 코드입니다. 뭐 다른 건 없고요. 그냥 똑같은 근데 이제 이 클래스 명만 지금 제가 프로젝트 생성할 때 이걸로 해서 바뀐 거고요.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실행을 했을 때 뭐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벤트 리스트랑 대화 상자만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버튼 하나, 그러니까 실행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 하나 추가하고요. 그 옆에 이제 그 경로 표시할 수 있는 에디트 박스 하나 출력하고 그 밑에 이제 선택한 아이콘 목록 보여줄 수 있는 리스트 박스 하나 추가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리소스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버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업하는 순서를 쭉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들을 하겠다 이제 과정이 있는데 지금 이제 뭘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 이제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형태를 갖출 것인가를 좀 하니까 생각하면서 이제 디자인 작업을 먼저 하는 게 낫죠. 뭐 이거는 거의 뭐 디자인이 결정 나 있으니까 버튼 크기 19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속성은 select 아이콘 버튼 뭐 이렇게 이름을 줄게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우리가 테마 쓰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 그리기 하면 자동으로 얘가 제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테마 색상으로 버튼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파일 선택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옆에 이제 에디트 컨트롤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에디트 컨트롤을 이렇게 하나 추가할 거예요. 약간 버튼이 그 에디트 앱에서 많이 크죠. 조금 이렇게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이디는 아이콘 패스 에디트라고 할게요. 뭐 이름은 사실 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랑 실습할 땐 처음 할 때는 저랑 같이 하는 게 아무래도 실수할 확률이 적겠죠. 아이콘 패스 나머지 속성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만 하고 그냥 저장하고 빌드 하시면 그냥 바로 이렇게 버튼 그 온오드로 돼서 적용이 되고 요거는 이렇게 이제 에디트인데 입력이 이렇게 가능한 에디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따로 이제 입력하지 않을 거고요. 파일 선택하면 경로만 보여주는 역할로 쓸 거거든요. 그러면 에디트 컨트롤에 속성에서 읽기 전용 있죠. 읽기 전용을 true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똑같이 에디트 컨트롤인데 표시는 되는데 이게 편집은 안 됩니다. 입력해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다가 요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기능 할까요? 리스트 박스 넣기 전에 파일 선택 더블 클릭해서 파일 선택하는 것부터 먼저 만들게요. 이건 뭐 쉬우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레벡스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C 파일 다이로그를 써야 되는데 그냥 lx api 언더바 open file dlg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 쓰시면 좀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제는 내가 초기 경로를 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내가 선택한 파일을 이제 가져올
그 변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아이고 여기다가 W 캐릭터 패스 언더바 T 패스 얼마를 줄까요? 맥스 패스 줄게요. 이건 기본 값이죠.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다가 첫 번째 인자로 패스 이렇게 넘겨주시면 내가 선택을 했을 때 파일을 그 선택에 대한 그 파일 경로가 저 패스 안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내가 그 디스크립션으로 지금 실행 파일 쓸 거니까 실행 파일이라고 설명문을 적고요. 어떤 확장자를 쓸 건지가 그 다음 인자니까 여기다 exe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확장자가 exe인 파일들을 이제 선택하는 그런 파일 다이얼로그를 쓰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요걸 쓰는 겁니다. 요 두 개 합해서 뭐 실행 파일 가로 열고 모든 것.exe 이런 식으로 표시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넘겨줄 때 자기 현재 경로를 넣어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에디트 컨트롤을 정해놨으니까 값을 가져오려면 get dlg item text 해서 여기다가 idc 아까 뭐라고 했죠? 아이콘이죠. 아유, 이 갑자기 아이콘 이름은 아이콘 패스 에디트 이렇게 하고 패스 그다음에 최대 개수 패스만큼 그죠? 이 변수에 저장 가능한 문자의 최대 개수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에디트 컨트롤에서 문자를 얻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이 if 문이 true가 된다는 이게 이제 이 함수가 사용자가 파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했을 때 1을 반환하고 만약에 취소를 누르면 0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 조건문에 안 들어올 거고요. 선택한 경우에만 조건문에 들어오게 되겠죠. 이 반환값이 1인 경우에만 if 문이 동작할 테니까 여기다가 선택을 했다면 선택한 그 내용을 이 에디트에다가 다시 셋 해줄 거예요. 패스 이제 패스로 선택한 내용이 들어온다고 했죠. 그러면 get 대신에 set 써주시고요. set 할 때는 이제 여기 길이를 주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택한 실행 파일 경로를 에디트에 표시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할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하면 이제 파일 선택 눌렀어요. 여기서 뭐 여기서 익스플로러 탐색기 같으면 익스플로러 이렇게 하시면 예, 이렇게 열기 누르시면 이제 윈도우즈 밑에 explorer.exe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파일을 선택하는 루틴은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사실 이걸 합해서 제공하는 MFC 컨트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여러분들이 MFC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편의 컨트롤보다는 그냥 직접 이제 하는 걸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지금 이걸 쓰는 거고요. 나중에 가시면 이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그죠? 한 번에 제공되는 컨트롤도 있어요. 그런 거 쓰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 밑에다가 이제 요거 선택했을 때 여기 들어있는 아이콘을 출력할 리스트 박스를 이제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에 가서 리스트 박스를 이렇게 넣을 겁니다. 이렇게 넣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 리스트 박스는요. 그 이미지를 출력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 리스트 박스는 말 그대로 문자열 있죠? 문자를 출력하는 뭐 add string, insert string 이런 거 써서 이제 문자열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지 아이콘 출력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기능을 이용해서 아이콘이 출력되도록 이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성에서 뭘 할 거냐면 이제 문자를 쓸 거 아니니까 여기 이제 소유자 그리기 있죠. 소유자 그리기를 true로 바꿔주시고요. 문자열은 그냥 false로 없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름을 아이콘 리스트로 이름을 바꿀게요. 아이콘 리스트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콘이 지금 32by 32 아이콘으로 출력을 할 거거든요. 근데 32by 32면 한 작을 거 아니에요. 32by 리스트 박스 이렇게 만들었는데 32by 32면 요만큼 출력될 텐데 그럼 이 나머지 공간은 다 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아깝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콘이 요만큼만 어차피 한 칸을 차지할 테니까 그 다음 아이콘은 여기 출력되고 뭐 여기 출력되고 여기 출력되고 요렇게 아이콘 출력되는 게 낫겠죠.
36 바이 30, 그러니까 32 바이 32니까 여백까지 쓰면 한 36 바이 36 정도로 출력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공간을 좀 아끼려면 이제 그냥 우리가 쓰는 기본 그 리스트 박스 형태가 아니라 여기 보면 여러 열 있죠. 이게 멀티 컬럼이라는 방식입니다. 이걸 활성화시키면 세로로 쭉 이제 항목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가로로 항목이 추가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스크롤바가 자동으로 안 붙기 때문에 이 여러 열 쓸 때는 가로 스크롤도 true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테두리는 너무 진하게 나올 테니까 테두리는 false로 죽이겠습니다. 지금 약간 다크테만 써야 되니까. 그래서 가로 스크롤과 테두리는 false, 가로 스크롤 true, 그 다음에 멀티 컬럼 선택을 했고요. 소유자 그리기 픽스드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소스 작업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한다고 좀 바뀌는 건 없습니다. 기본 리스트 박스 쓰면 어차피 뭐 오노도로 걸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냥 흰색으로만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멀티 컬럼 이렇게 한 줄로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용자 정의 리스트 박스 사용해서 아이콘 그리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리스트 박스를 재정의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대화 상자에서 오너 드로우 아이템, 그죠? 드로우 아이템, 어떤 매저 아이템 이런 거 써서 작업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죠. 그러니까 마이스레드 카페에서 보면 이제 그거 다 재정의하는 강의가 다 있어요. 하나하나.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작업도 예제로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으니까. 직접 다 하는. 근데 레벡스 아까 LXMFC에서는 그걸 좀 편하게 하라고 제가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너에서는 그러니까 MFC에서는 C 리스트 박스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지 못해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LX 리스트 박스라고 해서 제가 LXMFC에서 제공하는 건 좀 더 사용자 정의가 편하게끔 제가 C 리스트 박스에서 상속받아서 제정해 놓은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LX 리스트 박스를 이용해서 아이콘을 출력하는 루틴을 만들겠습니다. 근데 사실 거의 다 만들긴 해야 돼요. 근데 좀 과정이 편할 뿐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이제 리스트 박스를 내 나름대로 리스트 박스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좀 쉽게 하는 방법이 클래스 마법사를 실행합니다. 일단 C 리스트 박스에서 상속을 받으세요. 클래스 추가해서 이거 클릭하시고 MFC 클래스 선택한 다음에 C 윈도우가 아니라 C 리스트 박스 어디 갔니? C 리스트 박스 요거 이제 C 리스트 박스를 선택하고요. 클래스 이름을 아이콘 리스트 박스 이렇게 정할게요. 아이콘 리스트 박스 됐죠?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딴 건 추가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 리스트 박스에서 상속받은 C 리스트 박스에서 상속받은 클래스가 하나 추가가 돼요. 이제 헤드 파일은 이렇게 되고 CPP 파일은 이렇게 돼 있는. 아예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생성 보통 이제 이런 클래스에서 파괴자는 안 씁니다. 거의 안 쓰기 때문에 파괴자는 지울게요. 이렇게 C 리스트 박스에서 상속받은 이런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방금 클래스 마법사를 하면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걸 이제 우리는 이걸 쓰는 게 이걸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량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서 직접 하고 싶으시면 마이스레드에 보면 동영상 강좌가 또 따로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MFC를 쓸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제가 저기서 상속받은 LX 리스트 박스가 있는데 그걸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요거 나중에 이제 이 샤프라고마 원스로 사용하면 중복 인클루드 되었을 때 헤더 파일이 에러가 나는 것을 막아주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못 막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뒤 시어너 입문에 보면 제가 설명을 또 해놨는데 상황하고 다 설명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시어너 책에 보면 이게 조건부 컴파일을 이렇게 쓰시는 게 조금 더 나아요. 지금 또 개선됐을지 모르겠는데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if not define, shop define 이렇게 해서 이게 불편하니까 아까 프라그마 원스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프라그마 원스가 다 잡아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통 저희는 작업하면 프라그마 원스 대신에 그냥 if not define, define 요 end if 요거 쓰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놔야 그냥 나중에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헤더 파일 넣어야 되는데 또 다 칠라니까 조금 귀찮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편하게 가져가겠습니다. 여기다가 LX 리스트 박스 점
H입니다. EX 붙은 건 완전 다른 클래스예요. 그 나중에 따로 제가 또 한번 소개를 할 겁니다. 얘는 시리스 박스에서 상속받은 클래스고요. EX 붙은 거 그냥 제가 그냥 통째로 리스트 박스 통째로 그냥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C윈도우에서 상속받아서 리스트 박스 기능 자체를 만든 거라 이거랑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 거니까 이제 요거 홀렛을 이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요거 대신에 이제 상속을 바꾸는 거죠. C리스트가 아니라. 그러면 요거 이제 CPP도 바꿔야 되겠죠. 요 C리스트가 아니라 제가 만든 걸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앞으로 요걸 갖고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할 대상에 제가 미리 이제 함수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버라이딩해서 거기에 기능만 추가시키는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이제 뭐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 이제 부모 클래스잖아요. 요거에다가 F12 누르시면 이제 클래스 헤더 정보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뭘 사용하시냐면 요것들 있죠. 베이스 드론 유저 드론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주석은 조금 바꿀게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요건 필요 없고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자기가 다 재정의 해야 될 거라서 오버라이딩 해야 될 겁니다. 오버라이딩 해야 될 거라서 갈로는 빼고 이제 CPP 안에다 다시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가져가서 CPP에다가 이렇게 직접 추가를 다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내용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관로가 아까 거기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클래스 소속 표시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죠? 이것도 하키로 다 추가할 수 있는데요. 저는 입문자들은 아직 코드가 좀 익숙해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가능하면 직접 수동으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스킬이 좋아지면 그때는 단축키 쓰셔도 돼요. 그냥 자동으로 추가해주고 빼는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방금 수작업 했잖아요. 자동으로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세 개에다가 작업을 해줘야 돼요.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먼저 디스크립션 제가 추석을 잠깐 할게요. 얘는 뭐냐면 리스트 박스가 생성될 때 리스트 크리에이트 유저 이벤트는 리스트 박스가 생성될 때 작업해야 할 내용을 추가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박스가 생성되면서 내가 함께 해야 될 작업, 그래서 뭐 글꼴이 필요하면 글꼴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리스트 박스의 기본적인 뭐 크기나 항목 크기 이런 것들을 지정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반드시 먼저 뭐 로드를 해야 되는 뭐 파일이나 정보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 여기다가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이제 선택해서 뭘 하는 거라서 여기 들어갈 게 별로 없지만, 지금 우리가 멀티컬럼이라고 해서 그 가로로 나열되는 리스트 박스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티컬럼을 쓰려면 반드시 폭과 높이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한 항목의 폭과 높이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작업이 여기 들어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destroy user 오브젝트는 리스트 박스가 파괴될 때, 제거될 때 작업해야 할 내용을 추가하는 함수. 그러니까 사실은 create user 오브젝트와 서로 반대되는 함수라고 보면 됩니다. 얘는. 그래서 create user 오브젝트에서 만드는 정보들 중에 제거를, 해제를, 그러니까 정리를 해줘야 되는 뭐 변수나 메모리나 뭐 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delete user 오브젝트에서 하시면 되죠. 그 유저 드로우는 내가 이제 각 항목들에 출력할 내용을 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리스트 박스 항목에 폭과 높이를 지정해 주는데, 이거 set 컬럼 set 컬럼 위스, 여기 이제 폭 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6. 왜 36을 하냐면 지금 32 곱하기 32 크기로 그 아이콘을 표시할 건데요. 그러니까 32 by 32가 기본 값입니다. 근데 하는데 너무 딱 아이콘들이 붙어 있으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좌우 여백, 위아래 여백을 2씩 줄 거예요. 그러니까 30인데 뭐 왼쪽 오른쪽에 2씩 주게 되면, 그죠? 4가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6을 한 겁니다. 항목 한 개의 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 플러스 32 플러스 2인 거죠. 그래서 36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콘 이미지 자체의 폭은 30인데 왼쪽 마진이 2, 오른쪽 마진이 2 이렇게 해서 총 36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 쪽도 똑같이 지정해야 되겠죠. 항목 한 개의 높이는 set
아이템 하이트 이렇게 해서 원래는 항목별로 사이즈를 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오노드로 지정할 때 픽스드로 했죠. 픽스드는 높이가 다 똑같은 그 리스트 박스를 만든다기 때문에 한 개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베리어블드라는 속성을 주게 되면 개별적으로 크기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픽스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항목 한 개의 높이를 지정 해서 여기 또 똑같죠. 높이가 위쪽 여백 그 다음에 그림 32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36으로 쓴 겁니다. 높이도 똑같이 위쪽 여백 아래쪽 여백에서 이식해서 이렇게 지정한 거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크리에이트엔 딱히 뭐 만들 건 없고요. 그냥 36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썼지? 그 항목 한 개의 폭과 높이만 이렇게 지정하는 코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딜리트 유저 오브젝트는 나중에 이제 그 아이콘을 읽었을 때 그 각 항목에다가 아이콘 핸들을 다 저장해 놓거든요. 출력하기 위해서 그 이제 항목들을 얘가 여기서 이제 지우는 그러니까 핸들 값이니까 지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이콘을 선택할 때 제가 한 번만 선택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실행파일 뭐 A를 선택해서 한번 보여주고 이거네 B 선택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려면 A 선택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다 추가해 주면 되지만 B를 선택하게 되면 A 거는 지우고 B 거를 다시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리스트 박스에 있는 모든 항목들을 지우고 다시 추가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지울 때도 어차피 항목에 저장되어 있는 H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아이콘 핸들 값을 다 제거하는 루틴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양쪽에서 이제 호출할 것 같으면 그 함수를 미리 하나 만들어서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제 보통 리셋 우리가 리스트 박스에서 다 지우는 거 리셋 컨텐트잖아요. 근데 리셋 아이콘 이미지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리스트 박스에 추가되어 있는 아이콘 정보를 한 번에 다 지우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함수는 제가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이건 오버라이딩이 아니라 이 함수에서 그냥 이 클래스 레벨에서 그냥 추가하는 겁니다. 등록된 추가된 항목이죠. 추가된 항목에 저장된 H 아이콘 핸들 정보를 모두 해제하는 함수입니다. 그렇죠? 핸들 정보를 모두 해제하는 함수가 리셋 아이콘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제할 것인지는 추가를 할 때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해제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사용자가 이제 아이콘 실행 파일 패스를 선택하면 그 패스 안에서 아이콘을 꺼내 와서 리스트 박스에 추가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겠네요.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여기다가 경로를 하나 지정하면 그 안에 있는 아이콘들을 다 읽어서 리스트 박스에 쭉 추가해주는 기능을 하는 함수부터 먼저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 로드 아이콘 이라고 할게요. 그냥 함수 로드 아이콘 이거 원래 이름이 있는 함수라 아이콘인데 누구로부터 가져오느냐 from exe 실행 가능한 그죠? exe 파일로부터 아이콘을 얻겠다 요런 용도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그 인자를 지정해 주겠죠. const w 캐릭터 언더바 t 포인터 ep 패스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누군가가 여기에다가 경로를 치면 그 경로에 해당하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실행 파일이겠죠. DLL 파일이거나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리소스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파일 안에 있는 리소스에서 아이콘 정보를 읽어드리는 함수를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헤더 파일에도 똑같이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야 되겠죠. 지정된 파일 경로에서 아이콘 정보를 읽어 리스트 박스에 추가하는 함수. 이게 패스 이렇게 하면 뭔 패스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디렉토리 패스일 수도 있잖아요. 파일 패스 이렇게 이름을 파일 패스를 바꿀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로드 아이콘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리스트 박스에 있던 항목들을 다 지워야 됩니다. 그죠? 지워야 되는데 그 지우는 거 아직 코드는 없어도 함수를 만들어 놨네요. 이걸 하나 쓰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기존에 등록된 모든 이미지가 모든 H 아이콘의 핸들이란 뜻입니다. H 아이콘이 핸들 그냥 모든 아이콘 이미지 정보를 제거하는 그죠?
제거한다. 제거 임종물 제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가 헤드 지정된 여기에 아이콘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이콘이 몇 개 있는지를 먼저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그겁니다. 지정한 파일에서 아이콘의 개수를 얻는다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왜 뭐 하면 되냐면 이 extract 아이콘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이콘 파일에서 맞나요? 이게 아이콘 파일에서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나오면 디파인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W가 이게 파일 경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니코드 함수는 끝에 W가 붙고요. 그 아스키 함수는 A가 붙습니다. 이거 뭐 그냥 이렇게 써도 똑같이 동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쓰면 커서를 갖다 댔을 때 이렇게 나와요. 함수 설명이 안 나오고. 그래서 여기 W를 이렇게 붙여주시면요. 이렇게 갖다 대시면 이제 함수 원형 값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확인하려고 지금 W 붙인 거고요. 만약에 내가 너무 잘하는 함수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저렇게 하면 자동으로 컴파일 될 때 W 붙은 걸로 바뀌어서 컴파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적은 거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인자가 뭐였냐면 H 인스턴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인스턴스 값을 얻으려고 합니다. 인스턴스 값이 해당 프로그램의 리소스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핸들 값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H 인스턴스 H 그냥 여러 번 쓸 거라서 변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인스턴스 값을 얻고 싶으면 afx get instance handle 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프로그램의 인스턴스 핸들 값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 핸들 값을 얻습니다. 그 첫 번째 얻은 값을 hinst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고요. 두 번째가 경로 지정하는 겁니다. 경로는 이거죠. 이걸 지정하고요. 보통 세 번째 뭐냐면 저 경로에 있는 아이콘들 중에서 몇 번째 아이콘을 내가 쓰겠다 이런 뜻으로 그 뒤에 사용할 것의 인덱스를 적어야 되는데 요걸 -1을 적잖아요. -1을 적으면 이미지를 얻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너 파일 안에 지금 아이콘이 몇 개나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을 지정하면 인덱스에 이게 인덱스죠. 아이콘 인덱스에 아이콘 인덱스에 -1 지정하면 그 개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아이콘 개수는 여기 반환값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int count는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데 얘가 반환값이 h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예외적으로 인트로 캐스팅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항목이 몇 개인지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몇 개인지 이제 알아냈으니까 반복문 돌면서 하나씩 리스트 박스에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count i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콘이 몇 개인지를 이제 알아냈으니까 이제 하나씩 추가하는 작업을 하면 되겠죠. 일단 리스트 박스 이제 문자에는 쓸 건 아니지만 리스트 박스에 이제 뭔가를 추가하려면 항목부터 추가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그 insert 아이콘, insert string 하고 -1은 가장 뒤에다 추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널 쓰면 이제 빈 문자를 추가하는 겁니다. 사실 문자열로 지금 쓸 게 아니라서 문자열 안 쓰겠다고 그냥 널 값을 넣어서 이렇게 지정을 하면 문자열은 안 들어갔는데 항목은 추가됩니다. 리스트 박스에. 그러니까 공간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에다가 우리가 아이콘 정보를 h 아이콘 값을 대입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인덱스를 알 수 없으니까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덱스 변수 하나 추가해서 이 함수의 반환값을 받겠습니다. insert string은 -라면 항목의 가장 끝에다가 항목을 추가해 주는데 목록에서 가장 끝에 항목을 추가하는데 방금 추가된 항목의 위치 값이 반환되거든요. 그래서 인덱스 변수로 바뀌었습니다. 이 위치에 지금 항목이 추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위치에다가 제가 뭐 할 거냐면 set item data ptr이라는 그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뭐 하는 함수냐면 현재 그 여기에 하면 문자열이 추가가 되는데 원래 추가돼야 되잖아요. 그 문자열 저장하는 그 주소 항목 뒤에다가 그 한 개의 정보, 그러니까 4바이트 또는 8바이트, 그러니까 32비트 프로그램에서는 4바이트, 64비트 프로그램에서는 8바이트 값이 거기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다가 이제 내가 추가적으로 값을 하나 기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덱스를 하나 지정하시고 여기다 핸들 값을 하나 넣을 거예요. 그게 아이콘에 대한 핸들 값을 넣을 거거든요. 여기 이제 아이콘 분리하는 함수라고 했죠. 요걸 이렇게 다시 적어 가지고요. 아까는 -1에서 카운트를 얻었는데 지금은 요 -1 대신에 i라고 적을 겁니다. 이렇게 적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파일에 있는 정보 아이콘들 중에서 i번째 있는 아이콘을 찾아서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근데 반환한 값을 인덱스 위치에 리스트박스 인덱스 위치에 저장을 한 거죠. i번째 파일에서 i번째 아이콘 핸들을 리스트박스 방금 추가된 항목에 저장하는 겁니다. 너무 기니까 좀 뺄게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빈 문자를 하나 추가해서 항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항목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항목에다가 추가로 아이콘 핸들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콘 핸들이 이제 H 아이콘이겠죠?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익스트랙트 아이콘을 호출해서 이 현재 이 프로그램의 그러니까 현재 이 프로그램의 인스턴스에서 그러니까 이 파일의 인스턴스에서 그 아이콘을 찾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달라고 해서 그 i번째 아이콘을 찾아달라. 그리고 그 값이 이제 핸들 값이 반환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핸들 값을 방금 추가된 인덱스 위치에다가 그냥 추가로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리스트 박스 자체는 문자를 관리하는 컨트롤이기 때문에 추가로 사용자가 넣어준 거 관리를 안 해줘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핸들 값을 하나 찾아온 거잖아요. 그 아이콘 H 아이콘 값을. 근데 그거에 대한 해제하는 그러니까 해제를 안 해주는 겁니다. 얘는 그냥 주소만 관리해주지. 그게 동적으로 생성된 주소이든 핸들이든 뭐 커널 오브젝트든 관리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나중에 해제를 별도로 또 해줘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해제하는 코드를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쭉 돌면서 아이콘을 쭉 다 넣어주겠죠. 이렇게 돌면서 다 넣어줄 건데 이 함수를 이 카운트는 나중에 쓰는 쪽에서 몇 개 얻었는지 알고 싶을 수 있으니까 반환값을 인트로 바꾸고 이거는 반환해 주도록 할게요. return count. 그러면 헤드 파일에 가서도 이걸 보이드로 돼 있던 거 반환해 줄게요. 내가 그 항목에 사실 열어도 안에 아이콘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함수들은 이제 카운트를 반환하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요 함수만 호출하면 이제 아이콘 값들이 리스트 박스에 쭉 추가되는 작업이 이제 완료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했던 거를 반드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워 주셔야 됩니다. 여기 딜리트 그러니까 리셋 아이콘 여기서요. 뭘 할 거냐면 현재 항목이 몇 개 있는지 얻어 와야 되겠죠. 그래서 int 리스트 박스에 추가된 항목의 수를 먼저 얻습니다. get count 이렇게 쓰시면 항목의 수를 얻을 수 있어요. 현재 리스트 박스에 추가된 항목의 수를 얻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반복을 하면서 뭘 할 거냐면 내가 리스트 박스에 있는 그 아이템들은 전체를 리셋 아이템이라는 함수 주면 리셋 컨텐트 이 함수 쓰면 리스트 박스에 추가된 항목들 다 지워져요. 문자열 기준으로만. 그러니까 insert string이나 add string에 사용한 문자열인 경우에는 리셋 컨텐트로 싹 다 지워줍니다. 하지만 그 항목 하나하나에 사용자가 추가로 저장한 정보 있죠. 그건 지워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리셋 컨텐트만 호출하게 되면 항목에 이렇게 같이 추가되어 있던 H 아이콘들, 동적으로 만들어진 H 아이콘들이 하나도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 메모리 리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그 각 항목 하나하나에 추가된 정보는 get item data ptr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i번째 있는 그 값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각각 이제 h 아이콘의 값이겠죠. h 아이콘으로 저장되어 있는 항목의 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우는 함수는 destroy 아이콘이라고 있거든요. destroy 아이콘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i번째 항목에 저장된 h 아이콘을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반복금을 쭉 돌면서 다 제거를 시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리스트 박스 항목 자체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리스트 박스 각 항목에 추가되어 있는 H 아이콘, 그러니까 아이콘 핸들 값에 해당하는 그것들을 다 해제해 주는 것이 이 함수, 그러니까 이 함수의 이 코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i번째 H 아이콘을 얻어온 후에 그 아이콘을 디스트로이 아이콘에서 없애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목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항목에 추가된 H 아이콘만 다 정리하는 거죠. 다 정리한 다음에 리셋 컨텐트 함수를 써서 리스트 박스에 추가된 모든 항목 제거하는 겁니다. 항목을 삭제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함수는 누구에다 호출할 거냐면요. 여기 delete user object 여기서도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종료하면서 그러니까 리스트 박스가 종료되면서 다 지워야 되니까 delete user가 리스트 박스가 파괴될 때 들어오잖아요. 파괴되고 나면 이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파괴되기 전에 써야 되겠죠. 리스트 박스가. 그래서 delete user object가 호출되었을 때 추가된 아이콘 정보와 리스트 박스의 모든 항목을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리셋 컨텐트는 반쪽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항목만 지우지 각 항목에 추가되어 있는 H 아이콘은 못 지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반복하면서 다 찾아서 다 지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갈 때는 전체 주는 거 한번 호출해서 다 지우시면 되고, 이건 한 번 더 여기서 호출됐죠. 새로운 아이콘이 들어올 때 지우는 거 이렇게 하나 등록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 함수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박스를 내가 새로운 나만의 리스트 박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이콘 목록을 보여주는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create user object, 보통 delete user object, 이제 여기서 쓸 reset 아이콘 같은 이제 이미지 같은 함수 하나 만드시고, 유저 드로우에서는 각 항목 한 개 한 개를 만들 때 출력할 내용을 적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리스트 박스에 항목이 10개 저장되어 있으면 10번 호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부하가 큰 함수이기 때문에 이 안에 코드는 최적화하게 잘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아이콘이 없어서, 그러니까 항목은 추가되어 있는데 아이콘 자체가 로딩할 때 문제가 있으면 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죽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if ap 데이터는 나디꼬로 널 같은 건 안 적어도 되죠. 그러니까 AP가 널이 아닌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겁니다. H 아이콘 상태가 유효한지를 먼저 보는 거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콘을 출력할 때는 draw 아이콘이라는 또 함수가 제공이 돼요. 이게 이제 API로, 그러니까 되게 편하죠. 첫 번째 인자는 그릴 DC 줬고요. 두 번째 거는 어떤 위치에 출력할 거냐인데, 그 위치는 AP렉트의 레프트에다가 제가 여백 2주기로 했죠. 그죠? AP렉트의 탑에도 여백을 2주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출력할 아이콘 핸들 적으면 되니까 H 아이콘 해서 누굴 적어주냐면 AP 데이터.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있는 H 아이콘 정보를, 그러니까 이게 보이드 포인터니까 H 아이콘으로 바꿔서 아이콘이 있다면 해당 아이콘을 이제 출력해 주는 거죠. 현재 항목에 아이콘 핸들 값이 저장되어 있다면 해당 아이콘을 출력한다. 그러니까 아이콘을 출력한다. 요 코드까지 이제 들어가면 작업이 다 끝난 겁니다. 이건 사실 텍스트 출력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아이콘만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리스트 박스 이제 만들었고요. 그죠? 요거를 이제 써야 되죠. 그럼 이제 이걸 어디로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대화 상자 헤더로 가셔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클래스니까 여기다가 아이콘 리스트 이렇게 추가를 하시고요. 요거 이제 서브 클래싱 해줘야 되죠. 내가 만든 클래스를 그 원래 있는 리소스 컨트롤이랑 교체해야 되잖아요. 거기 추가해줘야 되니까 aicon list sub class dlg 아이템, 그죠? sub class dlg 아이템 쓰시고 idc 아이콘 리스트, 그죠? 요 컨트롤을 지금 이걸로 사용하겠다는 거다. 그 C 리스트 박스가 아니라 요걸로 쓰겠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인자는 this 이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서브 클래싱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때부터 제가 만든 클래스로 이 컨트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제를 하겠다는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요거 이제 쓰는 쪽에서
요거 이제 실행 파일 할 때 선택하면 이제 패스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뭐 넣어줘야 되겠어요? 요거 점 로드 아까 함수 만들었잖아요. 로드 아이콘 from exe 여기에다가 패스 선택한 패스를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패스에 지정된 파일에서 아이콘을 읽어 리스트 박스에 추가하는 이제 함수가 얘인 거죠.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되는가? 이렇게 하면 선택을 했어요. 그죠? 여기에 익스플로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익스플로러 여기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콘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잘 나오죠? 이렇게. 근데 여기 리스트 박스에 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쓰니까 좀 그렇네요. 요거를 간단하게 이런 거 하나 넣을게요. lx add event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멘트를 하나 내보낼게요. 이게 파일 선택이죠. 파일 선택 해놓고 여기다가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실행 파일을 선택하세요. 그래야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 뭘 해야 될지를 프롬 시작하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파일 선택을 눌러서 그럼 파일 선택을 누르는 거구나 이렇게 하게끔 멘트 하나 이렇게 내보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함수의 반환값 아까 우리가 만들 때 아이콘이 몇 개인지 알려주는 거라고 했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받도록 해서 요렇게 할게요. 요것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사용자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포맷 항목이 그러니까 아이콘을 몇 개 읽었는지를 출력할게요. 여기다가 %dk의 아이콘 이미지가 로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컴마 카운트 이렇게 하고 요거 출력되는 건 lx add event 하고 str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하면 그죠? ex explorer 이렇게 하면 이제 28개의 아이콘 이게 28개네요. 28개의 아이콘 이미지가 로드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좀 색깔이 얘랑 좀 다르죠 지금. 이게 원래 이제 그 제 LX MFC 컨트롤들이 기본 색상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하다 보니까 요 색깔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요 색깔이랑 맞으면 좀 좋을 텐데 좀 뭐 달라도 뭐 나쁠 건 없는데 만약에 같이 통일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색깔 통일하고 싶으면 여기 헤더 파일에 보면요. 이름이 뭐죠? BK 블러시 컬러. 요게 그 배경색이거든요. 배경 채우기 색상이겠죠. BK 블러시니까 여기에다 색깔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 위치에서 여기서 생성자에서 이렇게 놓고 는 그래서 인터페이스 함수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색깔을 RGB에서 저 색깔이요. RGB 해서 이거 뭐 색깔 저는 이걸로 할게요. 저 밑에 거랑 똑같이 할게요. 48495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시면 색깔이 통일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익스플로러 했을 때는 이제 몇 개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걸 잘 됐네 하고 넘어갈 텐데 제가 조금 더 많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시스템 3위 폴더에 가서 시스템 3위 폴더에 가시면 여기에 보면 뭐가 있더라? 쉘 DLL 이 쉘 DLL이 안에 아이콘이 엄청 많습니다. 보세요. 그죠? 근데 가로바가 이제 이렇게 스크롤바가 생기죠. 생겼는데 얘가 너무 밝잖아요. 지금 보시면 안 맞죠. 지금 상황이. 물론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해도 되는데 뭔가 너무 밝아서 좀 그렇죠. 좀 전체적으로 다크 테마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 다이얼로그에 있는 데서 여기 있죠. 여기서 함수가 있습니다. 저걸 다크 테마로 바꿔주는 함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날 듯 말 듯 set window sim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걸 쓰시고 현재 이 아이콘의 핸들을 줍니다. 아이콘 리스트 박스의 핸들을 m_hwnd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 인자를 뭘 적냐면 기억나나? 다크 모드 언더바 explorer 맞을 겁니다. 뭐 안 맞으면 안 나올 거예요. 널 이렇게 해서
스크롤바 색상을 다크 테마로 바꿀 겁니다. 리스트 박스의 스크롤바의 색상을 어둡게 변경하는 함수가 이제 요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아이콘 리스트를 이거 왜 이래 되지? 아이콘 리스트를 출력할 리스트 박스를 지정하는 거죠. 서브 클래싱에서.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아까 선택할 때 여기서 쉘이었죠? 쉘 DLL 요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열기를 누르시면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좀 어두운 테마로 바꿨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아이콘에서, 그러니까 실행 파일에서 실행 가능한 파일, 그러니까 exe 파일이나 dll 파일에서 그 리소스 영역에 있는 아이콘들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리스트 박스, 그러니까 오너드로 리스트 박스인데, 그러니까 LX 리스트 박스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했는데 갑자기 불현듯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요. 이거 널 해도 될 텐데. 지금 내 리소스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서 이거 될라나? 잠깐만요. 확인만 잠깐 해볼게요. 저 너무 오랜만에 써서. 되죠. 왜냐면 자기 리소스에서 가져올 때는 이걸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 리소스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네요.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널로 지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 리소스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파일에서 가져오는 거라 딱히 안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잠깐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닌가? 잘 가져오네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많죠. 329개의 아이콘이 있답니다. 쉘 DLL이. 그죠? 우리 바탕화면에 쓰는 아이콘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걸 이렇게 다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한 예제인데도 막상 자기가 다 하려고 하면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47분이나 걸렸는데 제가 설명하면서 하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린 것 같긴 해요. 빈 곳도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안 보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콘 리스트 만드는 거 반복해서 많이 하셔서 어떤 순서로 제가 했는지 작업 기억하시고요. 그 순서대로 연습하셔서 이 정도는 자기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작업할 때 제 그 레벡스 카페나 마이스레드 카페 열어가지고 필요한 파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작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익숙해져야 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렇게 가능하면 보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직접 다 치고 하라고 하지만 실제 실무를 진행할 때는 시간이 바쁜데 그걸 언제 다 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고 있다면 가져서 붙여넣기 해서 보통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이제 소스 코드에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가능하면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면 실력이 안 느니까 직접 이제 입력해 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항상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좀 익숙해져서 실무자가 되면 그때는 레벡스 카페나 아니면 마이스레드 카페나 미가공 카페에 있는 자료들을 가져다가 붙여넣기 하시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실 이제 이런 클래스들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이제 파일들 이렇게 클래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업할 때 이 파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복사해서 그 프로젝트로 가서 붙여넣기 하시고요. 거기 이제 프로젝트에 기존 파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 추가해서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제가 우리 이제 다른 예제 만들 때 요거 가져가서 한번 쓸 거거든요. 어떻게 쓰는지도 보여드릴 테니까 이번 실습 잘 하셔야지 그때 쓰더라도 그 파일이었지 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실습 충분히 하시고 다른 예제에서 요거 활용하는 방법도 제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